안녕하십니까, 서경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 티슈 튜머의 이미징 오버뷰 베이식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프트 티슈 튜머는 미조덤에서 오리진해서 디라이브해서 메센키멀 튜머를 만드는데요. 이런 히스톨로지 클래시피케이션은 튜머가 가지는 성분의 베이시스를 둔 것이지 이것이 어디서 오리진했다는 것은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라이포마는 팻셀을 보기 때문에 라이포마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팻셀에서 오리진한 튜머는 아닙니다. 이런 튜머의 클래시피케이션은 2002년에 이어 2013년에 닥터 플래처를 중심으로 WHO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 지금은 이 WHO 클래시피케이션이 튜머 분류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그로스 패톨로지, 이미징, 그리고 마이크로 패톨로지, 히스토케미컬 스테인, 그리고 진 스터디 등을 다 포함을 해서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144개의 디지즈 엔티티로 분류했습니다. 이런 분류 때문에 진단에 영상외과 의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플래처에게 병명이 너무 많지 않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만은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런 튜머들은 2002년에 비해서 병명이 새로 들어온 것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했고 없어진 것은 검은 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이들 있지만 그 중에 프로리퍼러티브 마요사이티스가 병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더마토 파이브로살코마 프로투브런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병명들이 2013년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마 플란타 파이브로마토시스가 인터미디에이트 로컬리 어그레시브 튜머로 등재되었고 또 우리가 잘 흔히 쓰는 PBNS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티노시노비알 자이언트셀 튜머로 이게 텐돈시스에 생기는 자이언트셀 튜머와 함께 로컬라이즈 디퓨즈 타입으로 갈라져서 티노시노비알 자이언트셀 튜머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명들이 vascular tumors of soft tissue, soft tissue의 vascular tumor고 여기서 capillary cavernous arteriovenous 용어는 빠지고요. 여기서 arteriovenous hemangioma 혹은 arteriovenous malformation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MFH는 사라지게 되고 nerve cyst tumor와 기스트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오면서 또 undifferentiated, unclassified sarcoma가 분류되면서 예전에 MFH로 분류되던 튜머들이 많은 부분이 UPS, Undifferentiated Pleomorphic Sarcoma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2013년 클래시피케이션은 2012년에 비해서 Undifferentiated, Unclassified Sarcoma가 제한되었고 MFH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히멘지오 페리사이토마가 사라지면서 이것은 솔리타리 파이브러스 튜머로 이름이 대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스트와 여러 너브 시스 튜머가 이 소프트 티슈 튜머 분야에 새로 등재되었고 새로운 명명들이 몇 개가 다시 노멘클레치 되는데 그 중에 뭐 하이브리드 너브 시스 튜머나 포스파츄릭 메센키멀 튜머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소프트 티슈를 영상으로 진단할 때 영상의 역할은 이런 소프트 튜머를 이미지로 디텍션하는 것 그리고 로컬 스테이징을 하는 것이 임무가 되겠죠. 특히 이미징 하기 전에 바이옵시를 하게 되면은 이미징에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옵시 전에 이미징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진단을 하고 감별의 폭을 좁히는 것 그리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치료 후에 이미징으로 팔로우하면서 병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병리 의사나 그 다음에 종양외과 의사 그리고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다 합쳐서 같이 진단을 하고 치료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영상의학과에서는 이 MR 이미징이 소프트 티슈 튜머에서 메인 이미징 다이그노스틱 툴인데 이것을 이미징 하기 전에 바이옵시를 해버리면은 이미징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옵시 하기 전에 이미징 하는 것을 알려야겠습니다. 이런 소프트 티슈 튜머는 임상적인 특징이 있지만 영상의학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비나인과 말리겐트 자체의 감별이 보고에 따라서 48%에서 90%의 애큐러시라고 하는데 50% 정도면은 동전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90%는 어떻게 해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튜머의 실렉션이 분포가 비나인이나 말리겐트가 많은 쪽이었겠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이 때는 라이포블라스토마 엠브리오날 랍도마이오살코마가 흔하고 그 다음에 영어덜테인 시노비얼 살코마, 어덜테에서는 라이포살코마 MFS, UPS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뺀 매스가 인호모지너스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인핸스에서도 다양한 시그널을 보이게 되는데 이 에이지가 나이가 3살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뺀 매스의 3살이면 라이포블라스토마를 먼저 생각하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프트 티슈 튜머의 특징이 임상적으로는 매스, 럼프와 페인을 주소로 하는데 이런 튜머의 비나인이 페인을 호소하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악성은 대부분에서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노비얼 살코마는 한 약 50%에서 통증을 호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말그넌트 소프트 티슈 튜머의 메타스타시스는 렁, 본, 리버 순이 되겠고 드물게 림프노드로 메타스타시를 하는데 시노비얼 살코마나 에피텔로이드, 랩도마이오살코마가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믹소이드 라이포살코마는 다른 소프트 티슈나 다른 본에 메타스타시스를 하게 되고 주위의 본을 인볼브 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데 주위의 본을 인볼브 한 경우에는 UPS, 시노비얼 살코마와 랍도마이오살코마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튜머가 되겠습니다. 튜머의 에피데미올로지는 144개의 종류가 있지만 굿 뉴스는 비나인은 라이포마 30%, 파이브로히스티오스틱 파이브로스 튜머, 베스큘라 너블시스 튜머가 75%가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캐테고리에서 튜머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살코마는 UPS, MFS, 라이포살코마, 레이오마이오살코마, 시노비얼 살코마, MPNST가 75%, 6종류의 튜머가 75%이기 때문에 이런 튜머를 먼저 생각하고 감별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런 튜머를 감별하기 위해서 1995년에 닥터 마크 크란스도르프가 약 39,000개 이상의 튜머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류를 해서 이 에이지, 나이와 성별 그리고 로케이션으로 분류했는 데이터베이스가 AGR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몇 가지는 병명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충분히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소견입니다. 제가 젊을 때 운이 좋아서 크랜스도르프 선생님과 같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징은 라디오그래피를 먼저 항상 라디오그래피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징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라디오그래피에서는 칼시피케이션이나 오시피케이션 그리고 본 체인지 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징 모달리티로는 튜머가 크지 않으면 울트라소노그래피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울트라소노그래피로 튜머 진단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트라소노그래피에서 부족하면 MR 이미징을 하게 되는데요. 멀리그넌트와 비나인의 감별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튜머 스페시픽 다이그노시스, 디퍼런셜 그리고 트리트먼트 후에 치료 방침에 치료를 하면서 또 치료를 끝내고 난 뒤에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CT와 신티그래피 다른
MRI, PET 등이 이미징 모달리티로 추천을 합니다. MR 이미징은 디퓨전 웨이트 이미지나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스터디, 그리고 스펙트로스코피, 일렉트로그래피 등이 특수 검사들이 제한되고 있는데 각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트라소노그래피도 많은 발전이 있어서 튜머에서 엘라스토그래피나 인핸스드 울트라소노그래피가 이용되고 있고, 메이저 병원에서는 MR 펫을 이용해서 팔로업이나 진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초음파가 튜머가 크지 않을 때는 아주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MRI가 소프티슈 튜머의 진단의 메인인데 이것이 히스톨로직 다이그노시스를 할 수 있는가? 좀 오래된 논문입니다만은 센시티비티는 모든 소프티슈 튜머, 비나인 소프티슈 튜머, 말리그넌 튜머에서 67, 75, 37 아주 센시티비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시티는 다 95% 이상이 되는 거죠. 이 의미는 센시티비티가 낮다는 것은 많은 튜머들이 스페시픽 사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스페시피시티가 높다는 것은 만약에 스페시픽 사인을 가지게 되면은 진단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머의 정확한 특징과 그 사인들을 알고 있으면은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MR에서 비나인과 말리그넌트의 감별에 텍스적으로 여러 가지가 기술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라이포마는 비나인 튜머고 작고 아주 웰 디파인되고, 여기에 비나인에 속하는 파인딩을 보이는 튜머는 MFS로 말리그넌트 튜머입니다. 그래서 비나인과 말리그넌트의 오버랩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나인은 대부분 사이즈가 작고 웰 디파인드, 호모지너스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나인 튜머를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시스터죠. 갱그리온 같은 게 비나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말리그넌트는 크고 일디파인 일레귤러 마진이고, 특히 튜머가 밀기 때문에 볼-라이크 모양을 보이는 경우에 말리그넌트 소프티슈 사르코마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허머지너스하고 인핸스도 인허머지너스하고, 그 다음에 페리튜머럴 인핸스먼트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페리튜머럴 인핸스먼트는 이 말리그넌트의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을 더 정확하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디퓨전 웨이트 이미지로 비나인과 말리그넌트 감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 DWI는 이 티슈 내에 워터 몰레큘러 무브먼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 튜머의 디텍션도 이용되고 있고, 비나인과 말리그넌트의 캐릭터리제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임상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말리그넌트 튜머의 트리트먼트 후의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1과 디퓨전 웨이트 이미지를 해서 ADC에서 시그널이 떨어지고 DWI에서 시그널이 올라가는 말리그넌트 튜머 프로세스의 양상입니다. 그러나 보고에 의하면은 비나인과 말리그넌트 소프트 튜머의 민 ADC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버랩이 익스텐시브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트리트먼트 모니터링에서는 많은 임상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1개월, 2개월, 5개월 하면서 ADC와 DWI를 해서 시그널 체인지를 보고 치료 효과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핸스 이미지가 많이 지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인핸스 이미지는 엔지오제네시스를 보는 것이고, 티슈 퍼퓨전, 티슈 베스큘레이처, 캐필라리 퍼미어빌리티, 인터시설 스페이스 발륨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팩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을 해서 비나인과 말리그넌트를 감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인핸스를 하고 바로 다이나믹을 얻게 되면은 인핸스가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인핸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비나인 튜머의 컨디션이, 비나인 프로세스의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인핸스가 워시아웃 되는 경우는 말리그넌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다이나믹 인핸스의 스페시피시도 60% 근처, 센시티비티도 60% 근처이기 때문에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비나인과 말리겐트 간별에 오버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로업 치료에서는 많은 도움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말리겐트의 더말토파이브로사르코마 프로튜브런스에서 얼리 인핸스가 되고 와시아웃이 되는 그래프를 보고 이 튜머가 이미지에서 뿐만 아니고 그 컨트라스트 인핸스 스타디에서도 말리겐트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슈바노마 이미징에서 비나인이지만 인핸스하고 이렇게 천천히 컨트라스트 인핸스가 지속적으로 인핸스되는 양상은 비나인 튜머에 맞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스펙트로스코피도 튜머의 감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작하는 단계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머를 여러 가지 이미징으로 감별을 했는데 이 튜머의 감별이 정확하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비나인 엔티티라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캐릭터라이즈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인디터미네이트로 리포팅을 하고 반드시 바이옵시를 리퀘스트 하라고 그 레디알러지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 이미지만으로 비나인과 말리그넌트 혹은 티슈 다이그노시스가 어려운 경우에 오버할 이유는 없는 그런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티슈 매스 리전을 이미징 다이그노시스를 병리 조직 나오기 전에 하는 역할은 할 때 클리니컬 히스토리, 로케이션 사이즈, 특히 영상에서는 MRI에서는 이미징 파인딩의 미네랄리제이션, 시그널 인텐시티, 인핸스 패턴을 보고 back to basic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소프티슈 매스를 영상으로 판독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저는 이것이 확실하게 영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한가 아니면은 strongly suggested diagnosis다. suggestive guess IDK I don't know I don't know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you don't know 당신도 모르고 POK pathologists only know PDK pathologists don't know GOK God only knows 그래서 이런 자시 이렇게 튜머를 분류하고 특히 다이그노스틱 strongly suggestive 할 수 있는 튜머를 많이 알고 있으면 진단율을 높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superficial mass와 deep mass를 먼저 구분해서 superficial mass의 benign과 intermediate malignant의 종류를 알고 있게 되고 특히 subQ에서 MFS나 UPS가 잘 생긴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FS malignant 믹소 파이브러스 튜머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superficial mass가 malignant 캐릭스틱을 나타내는 양상이 스켈레탈 레디알러지 보고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facial edema, skin thickening, contact hemorrhage, necrosis, revolution, 페리튜머럴 이디마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malignant suggestion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 MFS, 믹소파이브로사르코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튜머가 어떤 때는 로케이션이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트렁크 백의 엘라스토파이브로마는 특징적인 위치에 특징적인 영상 소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트로페토니움에는 라이포사르코마나 레이오마요사르코마가 흔하고 특히 라이포마는 드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튜머가 멀티플한 경우는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라이포마즈, 젠토마스, 데스모이드 파이브로마토시스, 메타스타시스가 보일 수 있고 대표적인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는 모양과 로케이션, 너브를 따라가는 양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만은 감별이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모넬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염주 모양인데 플렉시폼 뉴로파이브로마 특히 이 타겟 사인이 뉴로제닉 튜머 특히 뉴로
파이브로마라고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슈바노마에서 좀 더 흔히 볼 수 있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시그널 인텐시티가 진단에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T1 웨이트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경우, fat, cholesterol, protein, paramagnetic effect, calcification, 그리고 아티팩트가 있고, 이것은 MR 피직스에 어디든지 관여하는 그런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팻이라면 라이포제닉 튜머와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프로테인이 충분할 때, 많을 때 이 T1 사이 보이는데 갱그리온이나 앱세스, 파라메가네틱은 인핸스를 하거나 히마토마, 그다음 멜라닌에서 이 멜라닌이 T1 쇼트닝을 일으키니까 멜라노마, 그리고 색소가 없는 클리어셀 사르코마가 여기 들어갈 것이고요. 칼시피케이션 중에서 브레인에서 특히 잘 보이는데 코티칼 라미나 네크로시스가 있으면 T1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그래서 T1 웨이트 이미지를 사사시 살펴보고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면은 뭐 대여섯 가지 범주 안에 작은 카테고리에서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의 폭을 확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T2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는 피지올로직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지만 fibrous tissue, calcification, 히모시데린, 플로어 에어 이런 구조물이나 상황에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 high signal intensity, T2 low signal intensity에서 tissue characterization을 하는 것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enign appearing low signal T2 weight 이미지로는 티노시노비알 자연셀 튜머, 파이브로마, 스크롤징, 페리뉴로마, 히마토마, 스크레르더마,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 이 환자는 TSGCT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2에서 브라이트하고 T1에서는 그레이 다크, 다크 그레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경우는 일반적인 튜머의 양상입니다. 많은 very bright한 경우는 물에 가까운 성질일 때 믹소이드 튜머, 믹소마나 믹소 라이포사르코마, 그리고 물인 시스트, 그리고 하이알린 카틸리지가 이 MR에서 거의 물과 같은 시그널 인텐시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PNST, UPS, MF에서 시노비알 사르코마가 믹소마와 비슷한 양상, 갱그리온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만은 인핸스를 하게 되면은 시스틱 리전은 인핸스가 월이나 인핸스가 되지 않지만 믹소마 같은 건 인호모지너스 인핸스먼트를 보이기 때문에 감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캘시피케이션은 튜머, 소프티슈 튜머에서 흔히 보이진 않지만 보이면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노비알 사르코마, 약 25 내지 33%에서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히멘지오마, 라이포마나 라이포사르코마, 특히 네크로시스가 있는 팬 네크로시스가 있는 경우,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 수피셜 튜머 중에서는 필로, 마트리, 소마, 그 다음에 엑스트라 오스테오사르코마, 콘드로사르코마, 소프티슈 튜머로 자연셀 튜머에 본 자연셀 튜머가 메타스타시스한 경우에 소프티슈 튜머의 칼시피케이션이 유명합니다. 튜머럴 칼시노시스. 그리고 요즘 환자들이 부쩍 늘어서 조인트나 다른 여러 가지 증상에서 혼돈을 주는 가우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이퍼베스큘라 튜머, 이렇게 베슬에 시그널 보이드나 스프린지너스하게 보이는 경우에 베슬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감별 진단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알베올 소프트 파스 사르코마, 엔지오사르코마, 솔터리 파이브러스 튜머, 히멘지오엔도텔리오마, 파라겐글리오마, 카포질, 랩도 유잉, 그리고 팬메스의 시그널 인텐시티 베스큘라리티가 굉장히 높은 경우는 하이브노마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무라, 그 다음에 메타스타시스 때는 레널셀 칼시노마와 다이로이드 캔서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헤모리지를 잘 하는 튜머, 헤모리지를 잘 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특징적인 것처럼 보이는 튜머들이 있는데요. 시노비알 사르코마, 이 트리플 시그널 인텐시티라고 그러죠. 어큐트 브리딩, 인터미디엇 시그널과 크로닉 브리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그널을 보이는 트리플 시그널 인텐시티를 볼 때
헤모리지에 의한 것이고, 헤모리지를 잘하는 튜머가 MFS, UPS, 특히 수피셜하게 있는 경우에 MFS가 흔하기도 하고 브리딩을 잘하게 됩니다. 에피텔로이드 sarcoma, 카포즈, 엔지오, 메타스타시스 때는 리널셀 캔서, 타이로이드 캔서, 그리고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에서 브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럼프가 있으면서 이 스트랜드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프로리프러티브 마요사이티스, 병명은 염증처럼 붙어 있지만 이 튜머입니다. 이게 나이 많은 남자들에서 수피셜하게 이렇게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양상입니다만은, 이것이 그 논문에 보고되고 난 후에 이게 스페시픽 사인이라고 보고되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이나 히멘지오마, 심지어 라이포마 엔지오마일로 라이포마토시스 오브 너브 림포마, 그리고 메타스타틱 소프트 티슈 튜머에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스가 있으면서 스트랜드가 롱기튜드하게 있으면은 이런 간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튜머들은 특징적인 소견을 보일 때 이런 원샷 원킬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많지는 않지만 이런 튜머들은 놓치시면은 진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 사인이 보이는 경우에 이것은 슈바노마로 진단했던 케이스, 뉴로 너브 시스 튜머, 슈바노마로 진단할 수 있는 케이스고, 엘라스토마 파이브로마나 그 다음에 수피셜하고 그 다음 주요 팬 메시지 시그널을 보이는 라이포마나 그 다음 갱글리온, 이런 것들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진단을 퍼스트 초이스로 넣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해본 병명들을 대충 생각난 대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라이포마도 어렵게 나오면은 전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게 되면 진단이 어렵지만, 전형적인 소견을 보일 때는 라이포마, 하이브로마 등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 아마 경험이 쌓이면은 좀 더 많은 질환들이 여기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들은 제가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컨설턴트에게 여쭈어봅니다. 특히 이 닥 마크 머피 선생, AFIP에 계셨고 지금 AIRF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메일로 케이스를 보내서 여쭈어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금방 답이 오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시간이 좀 지나서 오면 또 미안하다고 또 한 페이지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주시면서, 지금도 제가 꼭 여쭈어보아야 될 케이스는 이 닥터 머피 선생에게 콘설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케이스들은 영남 고령에 저와 함께 컨퍼런스를 매달 하는 선생님들에게 여쭈어보면서 답을 얻고 의견을 구하고 간별 진단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집담회를 하면서 튜머뿐만 아니라 다른 트라우마라든지 레어 디지즈, 흔한 디지즈,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근골격계의 방향에 대해서, 공골격계 이미징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찾다 보니 저희 근골격계 영상의 은사님이신 서수지 원장님과 또 저희 선배님이신, 저보다 선배 영상의학과 의사이시고 근골격계의 초음파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혁격한 기여하신 조기로 선생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이런 소프티슈 튜머가 있을 때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판독지를 쓸 것인가, 그래서 인핸스 스타디를 했는지 다이나믹 스타디를 했는지, 물론 나이와 성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간별에 기초적인 간별의 정보가 되겠고요. 반드시 피지컬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럼퍼, 페인, 스킨 컬러 체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막 그걸 내가 볼 기회가 없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닥터 크랜스도르프 선생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이 MR 이미징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레디오그래픽 파인딩을 확인하고 MR 판독을 하라는 거죠. 특히 Fat Density, Calcification, Bone Change. 그래서 MR 파인딩으로는 스켈레탈 리전과 Anatomic Compartment, Subcutaneous, Intramuscular, 그 다음에 Partially Intermuscular, Intramuscular, Juxtaarticular,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즈를 측정해 주는 거죠. 이 사이즈가 튜머의 캐릭터리제이션 뿐만 아니고 서전들이 혹은 치료 방침의 결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처로서는 margin, shape은 round, oval, oblong, ball-like, 기타 등등을 기술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요. growth pattern, infiltration, pushing, or shifting, everything. 이 말리그넌트 sarcoma가 소프트 sarcoma가 사실은 이 푸싱 양상을 더 잘 보이는 슈도 캡슐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인필트레이션 경우에 히멘주어마 조직적으로는 비나인이지만 이 인필트레이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감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투머를 의심하는 조직적인 진단에 의심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그널 인텐시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스페시픽 사인이 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투머의 스테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네크로시스나 본 인베이전, 페루살 리액션, 뉴로베스큘라 인주리. 이 논문에 의하면 뉴로베스큘라를 튜머가 쌀 때 180도 이하면은 조직적으로 튜머와 뉴로베스큘라 스트럭처의 어태치가 없는 경우가 많고 180도 이상이면 어태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기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소프티슈 튜머인데 비나인이나 undeterminate 그 다음에 malignant 이 중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more likely라고 쓰면 90%의 확신 less likely, possibly less likely 이 조기로 쌤이 문헌을 찾아서 제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외과 의사가 판독의 확신 정도를 같이 기술을 해주고 만약에 조직적인 진단이 가능하면은 인트라머스큘러 라이포마 혹은 시노비얼 sarcoma possibly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은 감별의 폭이 너무 넓으면은 less likely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리코멘데이션은 바이옵시 first인지 아니면 이미징 팔로우인지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